반갑습니다. 더베어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6.25 전쟁으로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이승만 정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갖다 가르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상잔의 비극인 동시에 있죠. 이거 우리 시험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의 일부이기도 하고 있죠. 동시에 이제 군대 특수사에서도 이게 다뤄지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 싹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6.25 전쟁과 관련해서 6.25 전쟁의 배경 우리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있죠. 일단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6.25 전쟁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을 갖다 믿고 있죠. 남한을 갖다가 무장통일, 그러니까 무력을 갖다 통해서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남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등에 업고 북진 통일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8선 일대에 이미 그러니까 소규모의 있죠. 충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적 상황도 좀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칼자루를 진 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더 중요한 그 요소죠. 그러니까 소련 같은 데서 북한과 비밀 군사 협정을 갖다 체결하고 전쟁 준비를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들 좀 착각을 갖다 잘 하시는 게 6.25 전쟁에는 소련이 직접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련은 직접 참여 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를 봤는데 6.25 전쟁에 소련군이 나온다. 그러면 영화 잘못 만든 거예요. 고증을 잘못한 거예요. 소련군은 직접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그러니까 전쟁 준비만 도와줬어요. 무기라든지 있죠. 이런 것만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 핵 개발에 성공합니다. 소련이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전을 안 하더라도 있죠. 소련이 핵이란 걸 갖다 만들게 되면서 미국이 함부로 핵을 갖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공산화가 이때쯤 돼서 성공하게 돼요. 중국 공산화. 중국에서도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공산당이 드디어 승리를 한 겁니다. 그 중국 공산당을 도와줬던 있죠. 우리 군대가 하나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군대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선의용군입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과 그 쌍벽을 이루는 우리 이제 해방 직전의 대표적인 군대가 조선의용군이었는데, 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들을 갖다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걔들이 있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드디어 북한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해왔더니 있죠. 베테랑 부대예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 남침의 주력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해방이 됐는데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가고 중국 공산화를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약에 참전해서 남한의 편을 든다면 중국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중공군 파견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불을 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있죠. 미국 덕택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이제 비극적인 전쟁이죠. 예, 그 전쟁이. 미국이 왜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평가를 받냐면 있죠. 미군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한에 있던 미군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미 군사 고문단, 고문단이에요. 우리한테 충고를 해주는 고문단 몇 명만 남고 있죠. 다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군 철수. 그 다음에 미국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에치슨 선언. 한국과 타이완 있죠.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극동 반응선에서 제외시킨다는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나중에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거 우리 실수로 에치슨 선언에서 대만과 한국을 갖다 남한을 갖다가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큰 사건을 갖다 실수로 처리할 수가 없죠. 예,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도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배경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에치슨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의 직접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남한에서,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남한에 전쟁을 갖다 도발했다면 왜 남한에 전쟁을 도발했을까요? 예, 이거는 정확한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마 미국이 전쟁을 도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한참 찾아봤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공산화돼요. 원래 중국이 공산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국민당이 자본주의 미국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의 세력 비율이 국민당이 10이라면 얘들 한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있죠. 미국이 손을 안 대도 있죠. 당연히 공산화될 거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국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밀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를 갖다 나중에 딱 보니까 있죠. 마지막에 중국이 공산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타이완이나 있죠. 한국으로 한번 쳐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있죠. 우리 미국이 한번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게. 아마 이런 거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가면 미국 애들이 얘기해요. 에치선은 우리 실수라고 우리도 잘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라든지 중국 이런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기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되게 민감한 있죠. 한국 지역으로 갔다가 미국이 실수로 있죠. 배제했을 리가 없어요. 한국이라든지 타이완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국제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있죠. 미국이 우리 버린 적 또 한 번 있죠.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알고 계시죠? 원래 그 거중 조종에 의해 가지고 있죠. 미국이 원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원래 도와줘야 된다는 약속을 갖다 했던 게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비슷한.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이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미국이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의 어떤 행동 패턴들이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갖다 지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혈맹이라고 불리고 우리의 이제 우방인 건 맞아요. 근데 미국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게 결국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에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 거점, 경제적 거점, 정치적 거점을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럼 미국 언제든지 다시 이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나라에 기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면접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 볼 때는 미국은 무조건 이렇게 최고. 예. 소련이나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면접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군인이 되고 있죠. 나중에 승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특정 국가를 갖다가 의지하고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장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집안을 갖다가 옆집 가장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경화에 6.25 전쟁이 결국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치슨 선언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남침을 갖다 남쪽으로 이제 쳐들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갖다가 되게 빨리 뺏겨버리는 거예요. 3일인가? 예, 되게 얼마 안 걸려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을 함락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뭔가 지금 하나 빠져 있는데? 그렇죠. 북한의 기습에 의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침입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서울을 함락당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련에 있지 않습니까? 기밀 문서가 발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침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거의 북한에서 남침을 했다는 게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죠. 남쪽에서는. 예.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침략으로 규정. 유엔은 아무래도 미국 편이니까 유엔 안보리 쪽에서는 북한의 침략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쭉 밀리다가 있죠. 드디어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는 거예요. 참전하면서 낙동강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38선이 이렇게 있었죠. 쭉 밀고 내려서 우리 쭉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다가 낙동강 전선이 있죠. 낙동강이 이렇게 경상도를 싸고 있는 강이거든요. 이쪽에서 우리가 북한군을 갖다 드디어 1차적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냈다기보다는 유엔군이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군 작전 지휘권도 전부 유엔군한테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군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요 유엔군이 가지고 있던 국군 작전 지휘권이 나중에 미군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를 갖다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있죠. 어디 있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123페이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 현황 있죠. 16개국 병력 지원국, 5개 의료 지원국, 그 다음에 이제 물자 지원국 이런 나라들 나오는데 병력 지원국은 혹시 몰라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초반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거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있죠. 그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집중해서 쫙 보고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쩌다 한 번씩 내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이런 걸 갖다 꼭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걸 갖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조금 어이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죠. 에티오피아. 예. 그 다음에 그 태국 같은 터키는 잘 아시죠? 터키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인가 그 최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파병을 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 형제의 나라로 불린 나라죠. 에티오피아 같은 태국 나라 같은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되게 못 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 우리 불쌍하다고 도와주러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성장을 했지만 또 이제 몇백 년,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외노자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조금 그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좀 민폐를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건비, 일반적인 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낮아져요.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일거를 갖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갖다 받아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려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갖다가 비난하고 탓을 하려면 정책 결정자들을 갖다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는 먼 데서 이제 되게 고생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5개국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요 16개국은 나올지도 모르니까 시험 이제 일단 가볍게 좀 보시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쭉 밀리다가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하고 있죠.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뜰지 안 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그 상영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이 영화가 나온 시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얘 출시 확률은 당분간은 되게 높아질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예.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낙동강에서 일단 방어선을 갖다 펼치는데 제대로 된 반격을 갖다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그러니까 미 함대가 상륙을 해가지고 있죠. 허리를 갖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을 몰살시켜버리고 있죠. 북쪽으로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 일반적으로는 야 미국이 화력이 뛰어나고 미 함대가 대단하니까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래요.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갖다 점쳐봤을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안이 수심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조석간만의 차, 물에 빠지고 들어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또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큰 함대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항공모함이라는 큰 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해안 쪽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쪽으로는 상륙작전이 거의 힘들다고 이제 사람들 대부분 북한도 그렇고 미군 쪽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메가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인천으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북한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다면 전쟁은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성공했던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간첩단이라고 해야 되나? 특수부대, 첩보부대 같은 걸 갖다 보내가지고 있죠.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힘들게 파악을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적적으로 성공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 반응이 좋으면 보긴 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당분간은 요 부분 있죠.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허리를 갖다 끊고 나서 우리가 북쪽으로 착 올라가는 거예요. 압록강까지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거의 전쟁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중국군의 참전. 마오쩌둥이 약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참전하면 우리 도와주겠다 했잖아요. 예.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리는 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이거예요. 흥남철수와 일사후퇴. 흥남철수와 일사후퇴.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우리 쭉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는 도중에 있지 않습니까? 요 흥남부두라는 곳이 있거든요. 흥남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흥남에서 우리 이제 민간인들과 있죠. 군인들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부산 항구로 후퇴하는 그걸 갖다 흥남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그거 보셨습니까? 최근은 아니죠. 좀 한 몇 년 지났죠. 이제 이미 국제시장 보셨죠? 그 영화 맨 앞쪽에 보면 누구죠? 황정민 있지 않습니까? 황정민이 동생이랑 헤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 눈 오는 날, 눈발이 날릴 때 그 미군들의 배를 갖다 타고 탈출하면서 동생이랑 헤어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바로 흥남철수예요. 흥남철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3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굳세어라 금수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목울러와 불러봤다 찾아러 봤다. 그 금수나 어디 가고 길을 잃고 헤매더냐 피눈물 흘리면서 일사후에 나올러 왔다. 요 노래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그 흥남철수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사후퇴는 요 쭉 내려오는 중공군들이 있죠. 서울을 갖다가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다시 서울을 갖다 빼앗기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전 정도까지 쭉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정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엔군이 이제 재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폭격기들 있죠. 그런 걸 갖다 중심으로 해 쫙 폭격을 하면서 있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못 올라가고 38선 부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맨 먼저 북한이 내려오는 거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있죠. 다시 한번 쭉 밀리는 겁니다. 대전 정도까지. 그러다가 그 유엔군이 재반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제대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38선 부근에서 정체가 이루어집니다. 정체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우위를 갖다 점하지 못하고 있죠. 예, 정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8선 인근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있죠. 휴전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회담. 이 휴전회담이 거의 한 2년 정도 연결됩니다. 2년 정도.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 사람 가장 많이 죽은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고지전 보신 적 있어요? 고지 하나를 놓고 잃었다 땄다 잃었다 땄다 막 주고받는 있죠. 요런 전쟁이 있어요. 아니, 요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영화의 상황이 바로 요때 상황이에요. 요때 상황.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죠. 정전회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잘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정전회담을 추선했던 참가했던 나라들이 있죠.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유엔군 vs 그 다음에 북한군과 중국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소련은 정전회담의 참가국이 당사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련은 아니에요. 소련은 주선입니다. 주선. 왜야 하면 소련은 전쟁에 참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예요. 배우. 그리고 북한군, 중국군은 전쟁에 직접 참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해당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군 참전했죠. 근데 누가 하나 빠져있죠. 누가 빠져있어요? 남한이 빠져있죠. 남한. 예. 남한이 빠져 있습니다. 남한은 원래 참여를 해야 돼요. 이쪽에. 그러니까 참가국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남한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빠져 있고 남한이 빠져 있다는 것.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정전회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둘이. 남한은 왜 빠졌냐면 있죠. 이승만 때문에요. 이승만이 정전회담에 우린 정전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전회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왜 정전회담에 참여 안 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정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38선 비슷한 요 지역에서 있죠.
정전선이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북한이 잘 살고 힘이 셌을까요? 우리가 잘 살고 힘이 셌을까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북한이 더 힘이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라든지 유엔군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라든지 유엔군이 있죠. 다시 들어와 준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1대1로 붙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완전히 북한까지 통일을 해준 다음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전회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얘들끼리 이제 정전회담을 하는데 이게 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포로 송환 방식입니다. 포로 송환 방식. 먼저 이제 UN 쪽 있지 않습니까? UN 쪽. UN 쪽에서는 포로 송환을 자유 송환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유 송환은 뭐냐면 포로들이 원하는 국가로 돌려 보내주자. 근데 북한 쪽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군 쪽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송환. 무슨 말이에요? 국적에 따라서 그 국적에 따라서 보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만약에 그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 인도 가고 싶어. 그러면 인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보내주는 게 자유송환이고 있죠. 무조건 국적에 따라 송환하는 게 강제송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니까 뭔가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 자동송환이라고도 해요. 자동송환. 자동송환. 자유송환이 아니라 자동송환. 무조건 그 국가의 국적으로 자동으로 송환하는 거.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설치라든지 군사분계선을 갖다가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를 갖다 얼마나 설치할 건지, DMZ를 어느 폭으로 설치할 건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나가지고 있죠. 정전회담이 2년이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전쟁의 원래 배우가 누구라고 했어요? 소련이라고 그랬죠. 소련의 스탈린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련이 전쟁에 이제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든지 중국도 전쟁하기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소련과 중국이 있죠. 양보를 하면서 휴전회담이, 정전회담이 이제 성사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찰나에 있죠. 이때 그러니까 이승만은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떻게든 정전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쇼로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 사건. 뭐냐면 정전이 안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로 송환 방식 때문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전이 막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어. 어떻게 막냐면요. 방공포로를 석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방공포로.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유엔군에서 잡고 있던 포로들 있죠. 그 포로들을 갖다가 이승만이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풀어줘 버리면 유엔 쪽에서는 포로가 없고 북한 쪽에만 포로가 있죠. 포로 협상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예, 요렇게 이제 휴전을 갖다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빠졌다가 함부로 그러니까 정전협상을 했다가 미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협상을 했다가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있죠. 이승만을 갖다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면서 야 우리 정전할 거지만 완전히 북한까지 통일해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너네 지켜줄게 하면서 요구를 갖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전쟁 끝나는 이후에도 만약에 너네를 갖다 지켜줄게 요 약속을 갖다 주면서 이승만을 갖다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정전협정을 조인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장소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됩니다. 원래 정전회담은 개성과 판문점을 오가면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전협정을 조인하는 거는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애들이 되게 뭐랄까 스탈린이 죽으면서 있죠. 뭔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있죠. 그 유엔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해줍니다. 자유송환 해주고 있죠. 현 접촉성, 군사분계선을 현 접촉종에서 정한다. 이것도 이제 유엔군의 의사를 갖다 존중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쟁 이후 평화를 위한 노력. 이거는 가볍게 봐주세요. 중립국 감시위원단.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있죠. 얘들이 그러니까 공평하게 감시를 갖다 하게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
우리 전쟁이 그러니까 53년 7월달 거의 3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년입니다. 7월 달에 정제협상이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지는 거예요. 이승만을 갖다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네바에는 크게 안 중요해요. 제네바에는 이거는 뭐 그냥 북한이랑 남한이랑 분위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다 보니까 얘들 보고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보라고 자리를 갖다 한번 만들어준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근데 그런다고 사이좋게 지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6.25의 영향, 이것도 뭐 거의 윤리 문제예요. 윤리, 도덕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감 심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 남북의 두 독재자 김일성과 이승만이 독재체제 구축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있죠. 전통적 사회구조가 붕괴. 이것도 우리 애울 필요 없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당연히 남한에서는 있죠. 반공과 서구 추종적 문화가 유행하게 돼요. 이런 것들 애울 필요 없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6.25 전쟁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육군에서 나온 자료들 있죠. 요거 이제는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야지 여러분 공부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6.25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천 상륙작전의 실패로 국군과 유엔군이 수세에 몰렸다. 맞아요, 틀려요. 성공했잖아요, 요거는. 예. 유엔군은 에치슨 선언에 따라 전쟁의 참전을 거부하였다. 어때요, 그러니까? 에치슨 선언에서는 미군이 있죠.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 터지니까 미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얘들이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바꾼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들어올 때 있죠. 미군이 아니라 유엔군의 일부로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예요. 유엔군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군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한은 전쟁 발발 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요거 어때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죠. 미국이 아니라 소련의 지원.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전면적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요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를 외워주세요.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허리를 갖다 잘랐죠.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숫자 중에 허리가 어디 있어요? 50이죠. 그러니까 50에서 이제 잘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51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반항하지 마십시오. 예, 5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50. 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3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정전협정이 맺어집니다. 중요한 연도니까. 그리고 암기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6.25 전쟁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많은 전쟁구와 이산가족 상식이죠. 공장, 도로 등 각종 산업시설 파괴되었다. 파괴되지 않았으면 이상한 거죠. 북한에서 넘어온 피난민으로 남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넘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쟁이 치러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남한 인구가 증가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이고 북한이고 할 것 없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족 간 불신과 적대감이 깊어지고 분단이 고초가 되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3번은 조금 보충하자면 있죠. 우리 해방 직후 있지 않습니까? 해방 직후 상황에는 요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남한 인구가 불어납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북한이 되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개혁에 반발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내려오고 해외에서도 막 입국을 하고 그러면서 남한 인구가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6.25 전쟁 중에는 요게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6.25 전쟁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4.5태 중국군 개입, 인천 상륙작전, 에치슨 선언. 뭐가 제일 먼저 앞으로 빠져야 돼요? 하나가 배경이죠. 바로 에치슨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먼저 북한이 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격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다시 중공군 개입하면서 반격하는 거죠. 1.4.5태 혹은 흥남철수. 흥남철수가 먼저고 1.4.5태가 바로 이어지는데 두 개가 이제 세트입니다. 중국군 개입이 먼저네요. 그 다음에 1.4.5태. 중국군 개입으로 인한 1.4.5태. 정답은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직후의 시대 상황으로 틀린 것은 이승만은 방공포로들의 석방을 반대하였다. 어때요? 얘는 방공포로를 그냥 석방해버렸죠. 그러니까, 예.
정전협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방공포로 석방을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어때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거제 방공포로 그 석방 사건. 그다음에 이제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연도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뭐 대충 3년도 맞는 것 같은데 10월 우리 7월 달 그 정전협정이 맺어졌으니까 3개월 후.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체제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맞는 말이죠. 6.25 전쟁 발발 전 상황으로 오른 것은 중공군이 합류하였다. 그 다음에 그 중공군이 합류한 거는 6.25 전쟁 도중이죠. 그러니까 소련군이 북한군에 합세하였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중국 내전에 참전했던 의용군이 북한군으로 합류하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이요. 얘들이 북한의 주력 부대가 됩니다. 에치슨 선으로 국군 태세가 강화했다. 에치슨 선언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에치슨 선언을 했다고 우리 국군 태세가 강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는 6.25 전쟁의 정전협정문의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정전협정문이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협정서는 대한민국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맞아요. 들어요. 대한민국 대표는 정전협정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서명 안 하는 거예요. 협정 체결 후 미국이 전면적으로 철수하였다. 맞아요. 들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우리 이거 한미 관계 쪽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미국이 우리를 갖다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갖다가 이승만한테 주면서 이승만을 달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양측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고지전이에요. 고지전.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설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남북으로 있죠.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휴전선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정전선이죠. 그러니까 그 정전선의 남북으로 있죠. 2km씩을 갖다가 DMZ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19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잠시만요. 저 페이지를 잘못 넘겼나? 6.25 전쟁.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배치를 좀 잘못해놨네요. 배치를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이후의 문제들이거든요. 이후의 문제들인데 배치를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수업을 끊고 있죠. 쉬었다가 우리 6.25 전쟁 이후 내용들 요걸로 배우고 이런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